자, 이제 마지막 매핑인데 세 번째입니다. 살짝 왼쪽 와서 이것은 이제 적분의 활용이다 라고 설명이 돼요. 자, 적분의 활용은 첫 번째 뭘 배우냐면 넓이를 주세요. 이것은 넓이를 풀 텐데 이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fx의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함수 fx의 그래프 구하기, 그래프 그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목표는 현재 뭐다? 부호 판정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 비교를 해달라라는 멘트예요. 그래서 만약 함수가 한 개가 나온다면, 함수가 한 개 라고 나오면 반드시 문제에서는 x축이 동반됩니다. 왜냐면 함수 하나만 갖고는 둘러쌀 수 없어서 하나를 그리면 그걸 감쌀 수 있는 x축이 나와요. 그래서 넓이를 구해달라 하면은 첫 번째 축과의 교점을 구하세요. 함수 이퀄 0 해서 축과의 교점을 구하시고, 축과의 교점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이식을 만드시는데, 넓이하는 과정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 바로 교점이 되겠죠. 현재 x가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fx를 적분해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함수에 대한 부호 판정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두 개가 나온다. 함수가 두 개가 되면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이미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x축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첫 번째로 뭐 한다? fx와 gx의 교점을 구하세요. 현재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고요. 두 함수의 교점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만약에 x가 알파하고 베타야 라고 한다면 이때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바로 fx 빼기 gx의 절대값. 이 절대값을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고 결국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 라고 하는 대소 비교를 판정해 달라라는 게 목적인 거야. 이게 바로 나의 목적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바로 함수 fx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두 함수에 대한 대소 비교라든지 아니면 부호 판정을 꼭 해달라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심화를 들어간다면 우리가 조금 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바로 2차 함수, 3차 함수의 축과 둘러싸인 넓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fx가 만약 a의 x-알파, x-베타라면 그렇다면 현재 이 넓이는 현재 알파에서 베타까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x-알파, x-베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따로 적분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정리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6분의 a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3승이다라는 이 절대값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된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당연히 여기가 a가 음수니까 타결이 될 거고 a가 양수이면은 여기가 음수일 테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하면 음수가 될 테니까 절대값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준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3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fx가 만약 a의 x-알파, x-베타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제곱이죠. 그때는 현재 이 식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절대값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가 될 텐데 현재 이것도 빠르게 푼다면 마이너스 어떻게 했어? 3차면 3 곱하기 4 그래서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거의 절대값 특히 최고치한 계수가 a면 a까지 반영한 상태에서 절대값 써서 문제를 푼다는 이 정도의 과정은 꼭 알아두시면 연산할 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교재에다가도 입력해 놨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미분과 혼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첫 번째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 만약 xt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함수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쓸 거야? 하면은 상대방이 조건문에서 위치 표현이 나온다면, 조건문에서 위치 표현이 나온다면, 위치 표현, 즉 위치의 값이 나온다, 아니면 또는 만난다, 이런 설명들이 나온다는 건 전부 다 위치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t가 3일 때 위치가 뭐야? 또는 두 개의 f, 현재 p하고 q가 만났을 때,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위치에서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이 떴을 때는 우리가 이건 위치에서, 위치함수를 통해서 해석해 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함수는 무엇입니까? 속도함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에서 기본적인 속도에 대한 표현, 속도 표현 해서 상대방이 요거에 대한 값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운동 방향을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속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속도인데, 가속도 함수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어볼 때 바로 가속도의 값을 줬을 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어 정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문이 나오는데, 조건문이 만약에 위치 함수를 나온다면, 조건문이 위치 함수를 준다면 이거 xt가 뭐야 라고 설명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위치 함수 줬다는 것은 결국 이거 뭐 하겠어요? 결국 가는 방향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겠다? 속도 구하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의 목표는 현재 미분이구나. 그래서 속도 함수를 구한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위치 함수 준다는 건 나는 뭐 하면 돼? 미분에서 속도 함수를 가겠다. 그리고 거꾸로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속도 함수를 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속도 함수 준다는 건 vt라는 것이 뭐야? 라고 해서 식을 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뭐다?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전 단계로 돌아가겠다. 그 적분해서 나는 위치 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판독해라. 특히나 조심할 거 하나 있으면 CF 하나 잡아준다면 여기서는 속력이라는 개념을 꼭 잊지 마세요. 속력이라는 건 바로 속도에 대한 절대값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러면 절대값, 그럼 속력은 5. 이렇게 판독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적분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시험에는 6월, 9월에 둘 다 미분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수능 때는 얘가 미분이 나올 수도 있고 적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중요한 건 위치 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6월, 9월에 둘 다 적분이 나왔다. 그러면 유력한 건 역시 적분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뒤집어 본다면 이 소재를 가지고 미분에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걸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방향까지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내 위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갔다 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t0에서 t1까지의 속도를 적분해서 연산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두 번째는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 또는 경과거리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이것은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 방향 말고 위치 말고 거리가 얼마야 할 때는 방향을 무시한 채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도 함수가 아닌 바로 속력을 적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까지 덧붙여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조건문이 위치함수면 미분, 그리고 속도함수면 적분이라는 과정을 꼭 기본 기준점을 잡아놓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매핑 끝냈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풀이 남은 거 3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